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KBS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 가수가 부른 여러 곡의 민요를 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만남의 시간 가졌는데요. 마침내 남북이 민요로 만나는 새날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오래됐지만 북한 가수들도 또 남한의 진도아리랑을 부르고 우리도 북한의 민요 신고산 타령을 서로 부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민요에는 분단선이 없다. 민요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 묵힌 결의의 정안과 소망이 담겨 있다. 그 정안의 소리길에서 남북이 소리로 만나는 길을 열어나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민요로 하나 되어 노래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어봅니다. 자, 그래서 민요로 만난 남북의 소리길을 한 번 더 열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자, 오늘 다시 북한 가수가 부른 북한 민요, 남한 민요 들어보면서 온 결애가 민요로 합창하는 그날을 향해 또 한 걸음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불렀던 민요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에서 부른 민요를 더 들어보면서 민요로 만나는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가수 정혜영의 밀양아리랑, 리성운의 몽금포 뱃노래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 숫단을 꺾은 듯이 날 좀 벗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안니 아리랑 오절씩 넘어간다. 총장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 치마 입에 물고 입만 감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안니 아리랑 오절씩 넘어간다. 지척이 졸리라더니 도랑사인데 호박잎만 흔들흔들 날 속인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안니 아리랑 오절씩 넘어간다. 산구경 가려면 금강산 가고요, 바다를 보려면 몽금포로 오너라. 에야디야 에야디야 어그여차디야 어그여차 사장에 널린 건 금모래 금모래 황금모래일세. 동트는 바다에 아침 노을 뜨면요 몽금포 처녀들 꽃눈 매뜨이네. 야디야 오여차디야 오여차
북한 가수들이 부른 북한 민요와 남한 민요 들어보면서 민요로 만나는 남북의 소리길을 열어보자.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자리 해주신 여러분 소개합니다. 국민소리꾼 김영림 명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해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곡가면서 팔도 민요 연구 그리고 또 북한 민요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희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가요 이 KBS 라디오에서는 처음으로 이 북한 가수가 부른 민요 여러 곡들 감상해 봤는데요. 이 감회가 참 새롭다 하는 말씀 여러분 해주셨습니다. 이 북한 가수가 부른 우리 민요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 생각 해봤는데요. 이 정해천 교수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통해서 북한의 민요와 우리 남한의 민요를 여러 곡 아마 들을 기회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이제 좀 전통적 다양성을 찾는 작업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고요. 네. 또 그런 반면에 경제적으로 나름 여유가 있는 우리 남한은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좀 발전적인 투자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그 다양한 노래 어법들이 있죠.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 그 땅에서 열심히 하고 발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한국 가수들 노래 잘한다. 그런데 곡조가 우리적인 정체성이 있거나 또는 그 장단, 리듬이 우리적인 것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우리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통 음악의 좀 세계화, 현대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 무대에서 우리 소리로 대중과 만나고 계시는 우리 김영림 명창 우리가 네. 또 통일됐을 때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이죠. 네. 이제 그런 날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만이 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 단순하거든요. 네. 열심히 정말 앞만 바라보고 소리만 맞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말하자면은 무대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남상희 씨도 뭐 수많은 무대를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이 프로를 하면서 내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남자 가수들하고 네. 노래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의욕 그렇죠. 생기셨죠? 그럼요. 네,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정말 그 장을 빨리 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네.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북한의 민요를 아주 그냥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김정희 박사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들과 만나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민요의 골격은 양쪽에서 다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북한의 변화라는 것이 두 세대 이상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 분들도 남한의 민요가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느리더라도 다 함께 한 그릇씩 이렇게 천천히 내디뎌 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혜선 교수님 말씀처럼 이 그 세계화의 관점에서도 K-팝에 지금 K가 빠져 있는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민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남북의 민요를 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또 소리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창작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이런 거에서 합심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한다고 될 일이 그렇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지금 특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저희가 빨리 시도해야 될 그런 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숙제다 하는 그 네. 말씀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이 국민적 공감대가 또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시민들의 그런 그 열린 마음, 열린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북한 가수가 부른 남북한 민요, 이 들어본 우리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말씀 해주셨을까요? 우리나라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예를 들면 아리랑 같은 경우는 한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절제돼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목소리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두드러지는데 여기 그 북한 민요는 자연스럽게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라는 받는 느낌? 저게 민요일까 이런 그런 생소한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 목소리가 참 맑고 청아하고 이 밝은 음색이 참 목소리는 예쁘나 와닿지 않는 거, 꺾임과 뭐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느낌이 오지 않는 거 있죠. 정말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이 남한에서 부르는 이 민요하고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강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뭔가 좀 만들어져 있는 같은 느낌. 같은 민요인데도 그 창법이 달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듣다 보니까 조금 정감은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소리는 약간 구성지고 막 구슬픈 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 그 민요 소리는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공중에 떠서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약간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그 민요 가수들이 부르는 아하하 이렇게 막 부르는 식으로 그게 조금 낯선감이 좀 있습니다. 가장 차이 나는 게 이게 뭐 발성하는 거랑 뭐 창법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경극인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약간 어색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뭉클하더라고요. 북쪽에서도 우리 남한에 지리산도 뜨썩거리고 천왕봉도 뜨썩거리고 참 친근감도 있고 조금 아쉬움이라면은 깊은 뜻이 없다는 거. 우리 남한의 것이 가서 북한에 가서 깊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울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는 북한의 노래, 이 전문가 이상으로 평가를 잘 해주시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학의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곡은 뭐 선율을 하고 가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창법이죠. 이 창법이 북한에서는 민족 성악의 약자인 민성창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7년부터 54년까지 북한에서 음악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도 소리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민성창법, 그러니까 맑고 고운 소리,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확립한 것이 이제 민성창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제 그 중에서도 판소리를 우리 음악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주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서도 소리가 중심이 된 민성창법으로 확립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북한의 창법이 된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북한의 모든 민요를 메나리조라든가 육자배기조를 부르지 않고 이 민성창법으로 통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가사 전달이 정확하고 꾀꼬리 같은 목으로 하기 때문에 기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남도 육자배기로 불려지는 진도 아리랑이라든가 맨나리조로 부르는 정선 아라리를 북한에서는 같은 창법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연갑 한민족 아리랑연합회 회장의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결국엔 이 창법이네요. 그리고 스타일이고. 네. 네. 정해천 교수님, 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민족의 정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한 것은 이 발성과 창법이 변했는데요. 우선 민요라는 그 어떤 장르의 특성, 사실은 민요를 장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민요 자체는 그냥 민족이나 다름없죠. 모든 것인데 이게 수천 년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리고 곡조이거든요. 그런데 민요는 한과 애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나날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풀지 못한 애환과 한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이런 슬픈 곡조, 애환, 한을 북한 체제에서는 밝고 경쾌하고 맑게 노래해야만 됐었겠죠. 네, 그런 반면에 우리 남한은 전통적인 그런 곡을 그대로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도 있고 해서 개성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에 있는 가수들도 새마치 장단에 우리 노래를 하고 또 국거리 장단에 노래하고 잦은머리 장단에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전문가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북한에서의 민성 창법에 의해서 우리 민요의 식임새가 거의 사라졌다. 이제 이런 대목이죠. 서도 지역의 평안도, 함경도, 이 황해도는 수심가조라는 그런 민요 그 조선이 있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강원 경상도에는 매날이죠. 또 경기 지역에 우리 김영임 선생님이 아주 전공이신 이 창부타령조. 네. 그리고 남녘에서 많은 민요로 울려지고 있는 육자백이죠.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요의 토리들을 오늘날 어떻든 현대적으로 개성을 하든 좀 발전적으로 창을 하든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죠. 네. 이런 토리나 식임새를 살리고 그 소위 선율 이것도 발전적으로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매나리존이 뭐 수심가존이 또는 뭐 토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결국에 각 지역의 사투리가 있듯이 물론입니다. 민요마다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 음악적 표현으로서는 조 또는 토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심가 토리잖아요. 이 북한의 민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현재 없어졌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이미 변화한 부분에 네. 대해서 그것을 사실 억지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런 시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생산적이지 않고요. 우리 그 남한에서 아직까지 그것들이 잘 전승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북한의 어떤 다양성을 보충해주고 또 북한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는 또 없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는 그 부분을 한 어떤 유형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상호 이렇게 다양성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제 서로의 않을까. 이제 부족한 예. 점들을 이제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한계에 지금 도달했고, 그렇죠. 우리 이제 남한에서는 그래도 정말 그 대단한 명창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전통을 계속 지금 공연도 하시고 전승 보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북한 쪽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그러니까 나만의 소리를 가지고 이러한 대단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저는 꼭 뭐 소리꾼이라고 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 쪽에서도 의무적으로라도 방송에서 우리 것을 많이 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뭐 선발대가 이북 가서 이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들이 현재 우리 그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유행가들을 다 따라 부르고 할 줄 알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남에 있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고. 다만 민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너무 저는 아쉬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조상 없이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뿌리가 있죠. 네, 뿌리를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소리꾼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는 너희들 꼭 국악을 뭐 소리를 가르쳐라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돌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우리의 지금 애국자이잖아요. 정말 많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국거리 장단이 뭐고 새마치가 뭐고 잦은머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떳떳하게 나서서 우리의 가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이런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상일 씨는 저희보다 아주 아랫사람들이거든요.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이들 못지않은 그런 국악인으로서 우리의 것을 좀 지키고 가시고 큰 소리를 좀 많이 내세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KBS 라디오가 또 특집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뭐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두 편도 아니고 10여 곡 전곡을 감상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 방송은 굉장히 널리 전파가 당도하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남상일 선생은 매주 애쓰고 계시는 걸 잘 압니다. 예, 그러나 네. 이런 특집을 통해서 북한의 그 최고급 가수들이 직접 노래한 이런 북한 지역의 민요를 가감 없이 이렇게 들어보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이제 민요나 우리 전통 예술에 관한 한 남북한이 거리낌 없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많이 듣고 방송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류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그랬을 때 이 우리 동북아 지역에 많이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훨씬 더 뿌듯한 감을 느끼고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느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어제 1부에 이어서 오늘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경기명창 김영림 선생 그리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해천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면서 북한 민요 연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희 박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가수가 부른 남한 민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분이의 노래로 진두아리랑 들어봅니다. 리분이가 부른 진두아리랑 이 북한 가수가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제 소리꾼이니까 장단도 세마치요. 이 선율도 이 남도 계면 쪽이긴 하지만 그냥 악보화해서 악보대로 부르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민요를요 들었는데 똑같아요. 아 이럴 때 빨리 남도 소리 한마디 하세요 이거. 아니 잘하잖아. 아니 진두아리랑.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창부타령을 부른다. 네. 또는 우리 김영림 선생님께서 진두아리랑을 부른다 하면 그쪽의 토리, 그쪽의 정서를 생각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똑같잖아. 악보화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뭐 남도 민요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른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그 저희는 이 시점에 와서는 그 남도의 명창들이 계시고 서도의 명창들이 계시고 또 정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경기 속의 소리에도 명창들이 계시고 이게 다 구분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를 우리는 다 즐길 수 있고 들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리분이 북한 가수가 부른 진도아리랑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우리 남상일 씨, 김영임 선생님이 한번 좀 해보면 한번 좀 어떨까요? 경기 명창님과 왜냐하면 남도 지금 명창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도아리랑은 우리 남상일 씨가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나 김영임 선생님이 하셔도 또 나름의 그렇죠.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허스키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이 전라도 소리의 예. 그 약간 느낌이 사실 제 목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예, 그러면 근데 키가 맞을까? 아니 선생님 얼씨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군경세제는 뱅고고긴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부르는 이 그 다양함이 있는데 네. 북한의 이 창법으로 부르는 민요는 그러니까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이 좀 더 가깝게 교류하고 왕래가 되면은 남상일 명창님, 김영임 명창님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야, 좋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네. 그 박사님, 북한의 이런 그 창법으로 부른 우리 남한의 민요 예.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뭐 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양성이 없어진 것이 가장 네. 유감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어졌다는 말은 이제 그 고유성이 같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변화들이 이제 다양성이 축소된 거는 유감이지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온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는 인민이 쉽게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요 아쉬운 부분은 나만의 소리꾼들이 앞으로 부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역할이 확실히 더 커질 것입니다. 네. 더 많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아, 좋은 일이네요. 예. 네, 북한 가수가 부른 남한의 이 전라도 남도 민요 만나보셨는데 네. 이번에는 북한 가수가 부른 경상도 민요 그 가운데 캐지나 칭칭나네를 네.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이 북한에서 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 캐지나 칭칭나네 들어보셨는데요. 캐지나 칭칭나네는 경상도 민요잖아요. 그럼 민요권으로 따지자면 동부 민요에 해당하고 또 이 그 메나리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라솔미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게 특징인데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캐지나 칭칭나네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또 이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고향 노래인데 이제 그 토종민이의 칭칭이 소리라고 해서 뭐 논멜 때도 부르고 이렇게 농음노동요 이런 걸로도 부르고 또 놀 때에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죠.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상일 명찬 말씀처럼 이 메나리조는 그 동부에 주로 많이 분포하지만 사실은 전국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그 곡조입니다. 네. 악조고 또 곡수도 가장 많습니다. 경기 소리, 전문가 소리에서는 창부 타령조 네. 또 배틀가조 이런 것들이 네. 주를 이루지만 토종문리에서는 경기도에도 메나리 조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또 가장 많이 네. 곡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기에는 가장 또 유리한 곡이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쾌지나 칭칭은 이렇게 이미 많이 유명하게 네, 알려진 돼가지고 곡이죠. 알려져 네. 있기 네. 때문에 뭐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불릴수록 뭐 좋은 점이 있지 않나 퀴즈나 이렇게 칭칭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뭐 큰 뭐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뭐 오늘 오신 손님들 퀴즈나 칭칭 현장에서 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굉장히 다양하게 정말 서로 아주 굉장히 흥겹고 즐겁게 부르는 그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 김상국 네. 씨가 또 굉장히 이렇게 꽹가리 치면서 네, 많이 맞습니다. 불렀죠. 네. 역시 메나리조는 경상도 사투리조의 그런 토리. 네. 참 우리가 고대로부터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나누어져 또는 우리 남쪽에 있었던 가야국. 우리나라를 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씨가 완전히 다르고 네. 또한 민요의 창법 또한 다르고 같은 말을 쓰지만 발성 자체가 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마치 나라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음악적 토리들이 우리 한반도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메나리 토리, 경상도 사투리 토리처럼 좀 우직하면서도 네. 그 꺾는 그런 뭐 있죠. 네. 이런 것이 역시 메나리 토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때 우리가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표준말을 일색으로 쓰자. 표준말이라는 건 서울 지역의 보통민들이 쓰는 말을 표준말로 정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각 지역의 그런 사투리, 이런 말씨는 그 지역의 민요의 어법하고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문화는 또 전통적으로도 우리가 전승해 왔던 이런 문화는 다양하게 미래 세대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청구 영언 여기에서 보듯이 영언 말이 길어지면 노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노래가 항상 같이 가고 그 한반도에서 정말 말씀처럼 이렇게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적 방언들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도 작곡하는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면 좋겠지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작은 우리 한국 나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좋은 예술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한국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네, 정말 참 대단한 그 예술성을 갖춘 나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교수님 정혜춘 교수님 나오셨지만 정말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또 연구 정리해서 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히 좋은 방송을 듣고 네. 공부를 참 많이 한다는 저도 오늘 새삼 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가거든요. 아, 우리 선생님 나와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우리 민요뿐 아니라 북한의 민요 함께 아우르는 이 자리 의미 있게 생각하고 정말 있을 것 의미가 같습니다. 있는 그런 방송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남상일 우리 진행자하고 두 분이 좀 얘기를 하시더니 뭐 말씀을 좀 전해드리신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을 굉장히 극찬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극찬할 많습니다. 수밖에 예. 없는데 네. 저도 뭐 정말 오랫동안 우리 소리를 지켜오면서 안타깝고 정말 애타게 정말 뭔가 소망하고 네.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전승 무형문화재 보호재단이 네. 있어서 우리 것을 그나마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승 보존도 정말 좀 원활하게 잘 이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자, 제가 네. 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네. 어제 굉장했었어요. 네. DMZ에서 네. 김영님의 평화 아리랑 콘서트를 가졌어요. 이야, 소식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아 정말 저는 너무 기다렸던 그런 제가 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몇천 명 네. 이렇게 이제 공연을 많이 합니다만 어제는 정말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저에게는요. 네. 아, 우리 아리랑 모든 아리랑을 힘껏 불렀습니다. 어. 뭐 아리랑, 정선 아리랑, 해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뭐 모든 아리랑을 정말 어제 아낌없이 다 열심히 열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또 모든 관객들은 정말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DMZ 캠프에서 그리비스 체육관이라는 네. 데서 제가 공연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아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물론 많지만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이고 네. 또 아리랑은 정말 이 뭐 우리 제2의 애국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요. 이 아리랑 이 세 글자에 가진 의미가 참 큰데요. 네. 아리랑을 가지고 다른 곳도 아니고 DMZ에서 이렇게 네. 콘서트를 하셨다니까 아마 우리 김영림 명창이 그 예술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분으로서 네. 이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지금 꽂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정말 시작이었는데요. 네. 저 시작하기에 이제 앞서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정말 기다렸고 소망했던 그러한 일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이나 어떻게 소원을 조금 풀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축하드려야 될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북한 지역 하면은 뭐 다른 곳도 다른 곳이지만 우선 강원도가 사실 또 갈라져 있잖아요. 강원도 민요 하면 또 이 빼놓을 수 없는 민요가 또 한오백년이잖아요. 한오백년 좋죠. 네, 이 실향민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네. 통일 염원을 담아서 우리 김영림 선생님께서 한오백년 한 소절 여기서 박수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무대에서 빼놓지 않는 18번입니다. 한오백년이. 네, 그 애창곡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와, 야 정말 이 방송에서 이 북한 민요에 대해서 우리 민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민요 한 소절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저도 생각을 영광입니다. 이 좋은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에 정말 지금 이 본관 스튜디오는 그 우리 예전에 사랑방과 같은 느낌의 지금 오늘 네. 방송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동네에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새끼도 꾸면서 네. 이렇게 그 지역의 민요들 또는 농사 노래들 네. 이런 노래들이 우리 조선 팔도에 그냥 뭐 쟁쟁하게 울렸던 것이 네. 바로 전통 사회였는데요. 오늘날은 좀 그렇지 못하게 됐죠. 네,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이 통일이 한 발 더 가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김영림 명창 그리고 전북대 정해촌 교수님 또 북한 민요 연구가이신 김정희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만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한오백년 불렀던 것처럼 네. 함께 노래할 날을 이번 시간 통해서 꿈꾸게 되는데요. 이 북한 가수와 배우들은 지금도 이 노들강변 부르면서 무정세화를 또 탄식하고 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좋죠.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 밀양아리랑 부르면서 상봉하는 그날 아마 우리와 같이 또 소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들강변 좋죠. 네, 이 북한 가수 전혜영의 노들강변 그리고 고종숙의 밀양아리랑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북한 가수 고종숙의 노래로 밀양아리랑 들어봤는데요. 이 북한 가수 민요를 들어본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소망을 또 갖고 있는지 시민들의 바라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무대는 어쨌든 만나야 돼요. 서로 모르니까. 자주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가수들이 부른 이제 나만의 민요를 볼 때도 완전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뭔가 뿌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요리로 말하자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나는 이걸 요렇게 만들어 본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오래 이렇게 분단돼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데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소리하고 춤을 접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슴과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또 저 사람들과 같이 접한다고 하면 한민족이니까 다
같이 잘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도 민요라든가 경기 민요라 좀 다르지만 서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서도 민요도 우리가 이제 같이 받아들여서 서로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남과 북은 같이 그런 부를 기회가 있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류를 하면서 그쪽 것도 우리가 좀 서도 민요도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 남도 민요도 북쪽 가수들이 이제 원곡에 가깝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교류가 좀 왕성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단절된 세월이 있으니까 뭐 쉽게는 뭐 안 닿을 것 같아요. 들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 자꾸 만나고 자꾸 이제 음악 교류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한 민족이고 정서가 비슷하니까 아마 쉽게 동화될 것 같습니다. 소리라는 게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문가 이상의 네. 수준 높은 그런 예술적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이 소망하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대한 말씀 들어봅니다. 남북한이 같이 옛날 전통 민요로고만 보지 말고 요즘에 맞게 작곡을 조금 바꿔서 하되 남북의 그 배우자들이 공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걸 당시 부르면 나는 금방 전에 우리가 아이들도요 서양 음악 들어줄 때 하고 국악을 들을 때는 율동이 다르다고 그래요. 남북도 이렇게 해줬다 해도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DNA가 있고 문화적 DNA가 있잖아요. 그런 작곡자들을 공동 한번 집필도 그냥 과거 것만 가지고 부르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어르신 물론 보존돼야 되지만 남북이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창법이나 작곡을 서로 협의하여서 공동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캐스팅해볼 필요도 있다. 아리랑이든 무슨 뭐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서 그 임진강 관의 묘가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임진강. 그러니까 그런 것 실험을 몇 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번엔 서울대 미학과 교수를 지낸 박낙규 선생의 말씀 들어봅니다. 남북 간의 교류 중에서 이 문화예술의 분야는 우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연구 및 교류가 있어야 할 텐데 물론 이제 그것도 난제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우선은 이제 상대방을 하나에 수렴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연구해서 서로 잘 알고 그중에 서로 이제 그 밑바탕에 흐르는 기저에 흐르는 어떤 공통점 역시 한 민족으로서 정서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걸 점점 이제 확산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뭐 부득불 저는 이제 소리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대면해서 같은 그 공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차이점을 느낌과 동시에 인정하고 또 수렴해가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공통된 민족 정서 같은 것을 다시 뭐 회복한다 할까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이제 그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서 또 서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고 하다 보면 긍정적인 새로운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전통을 고수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문화라는 건 이 진화하기 마련인데 시간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한민족 고유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민요풍의 창작곡들은 당연히 부단히 이제 연구 개발돼서 대중의 호응을 얻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겠죠. 조만간. 그날이 온다면 우리 김영림 명창께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죠? 저는 아리랑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네. 아리랑은 정말 제2의 애국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간단한 단어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노들강변하고 밀양아리랑 불렀잖아요. 네. 근데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네들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도 우리 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 마음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노래 소리하는 사람 자체를 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야, 역시 그 대명창다운 이 포용력이네요. 그 저는요 그 노들강변 하는데 너무 노들강변 하고 싶었어요. 조금 할까요? 네, 선생님 그 부탁드립니다. 노들강변이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또요. 그래서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매여 볼까 간들어지죠. 이야, 좋습니다. 진짜 저 너무 좋아해요, 노들강변을. 머지않아서 북한 사람들과 우리 네. 또 김영림 명창과 함께 아리랑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노들강변 부르는 날, 예, 진짜 빨리 올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소리를 하지만 어쩌면 또 이렇게 간들어진 게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림 명창이 선창하시고 수천 명이 따라 부르고 따라 같이 부르고 합창으로 대합창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도 손꼽아 네, 기대해 고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소리 해야죠. 소리. 그럼 소리도 하시고요. 네. 자, 김정희 박사님, 이 판문점에서 뭐 남북한 평화 축전이 열린다면 그냥 우리가 또 진짜 한 목소리로 우리 민요 부르는 날 오겠죠? 네. 네. 그래야죠.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1980년대에 그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그 테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과 이제 존 덴버, 우리 칸트리 음악으로 유명한 이 두 명이 같이 이제 Perhaps Love 이런 노래를 불렀었죠. 당시에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발성과 창법이 다르지만 우리 민요도 선율과 장단을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못할 거 없다고 보고요, 저는. 네. 그리고 이미 또 뭐 국악과 클래식, 국악과 또 대중음악, 또 대중음악과 클래식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장르들이 함께하는 게 이미 보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성악 분야, 특히 민요에서 민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갈래거든요. 네. 예나 지금이나. 근데 북한에서는 다양한 편곡과 또 민요 어법을 살린 그런 창작곡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남한은 각 지역의 이제 고유한 악곡들 또 창법의 특성 네. 이런 것들이 잘 계승되고 또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기악 분야에서는 북한은 악기 개량에서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또 남한은 전통 유산이 굉장히 잘 계승되고 보존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교류와 또 협조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키우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함께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서 전통음악이라는 것이 분단이 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온 그런 예술 장르이고 또 특히 민요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만들고 이렇게 같이 생산하고 공유해온 그런 장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적 모국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민요야말로 남북이 어떤 문화적인 이질성을 이제 극복하고 그 간극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임 명장님이나 또 이 남상일 명장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 끝으로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정혜천 교수님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예, 년전에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적인 작곡자이셨죠. 드보로작 국제 작곡 콩쿠르의 그 축하 연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간 하루 종일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작곡자들이 작곡을 하는데요. 제가 갔던 그 해에 그 표제 선율의 우리 민요의 조식을 우리 민요의 선법을 주제로 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유 작곡을 하고요. 이랬는데 이게 국제 음악 콩쿠르에 우리 한국 민요의 그런 선법을 그 과제곡으로 내서 우리 민요의
이런 선율을 가지고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온 작곡자들이 모두 곡을 써보고 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현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양 음악계에 종사하거나 투자하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디보라적 같은 분은 세계적인 작곡자이고 국민음악파거든요. 예컨대 서양 음악계 쪽에서도 우리 전통적인 각 지역의 민요의 선율과 우리 장단을 가지고 교향악이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런 형태로 발전적인 작곡을 통해서 우리 민요의 선법이 전 세계적인 음악회에 당당하게 울려 퍼질 수 있을 때 우리 민요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도 함께 공유하는 저는 그런 날을 또 꿈꾸고 기대해 봅니다. 저도 굉장히 기다립니다. 정말 오늘 장 교수님 말씀 또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오늘 이 소리꾼으로서 이런 분들이 또 계시었기에 우리 것들이 계속 보존하고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거 배웠죠? 네, 정말 뭐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 함께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오늘도 전문가들의 말씀 새겨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림 명창 전북대 정혜천 교수님, 작곡가 김정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이 부른 대동강이여 한강이 대동강을 향해 부릅니다. 님이여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오. 대동강이 한강을 향해 노래합니다. 한 500년 살자더니 웬 성화요. 갈라선 무정세월에 아리고 쓰린 심사는 아리랑에 아리아리가 되고 눈이 있어도 아니 본 시절은 눈물이 돼서 오늘도 휴전선에 이슬 되어 내립니다. 한강이 다시 대동강을 부릅니다.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대동강이 한강을 향해 꿈마다 찾았던 눈길로 노래합니다. 배 띄어라 아리랑 곡에 큰 힘이 간다. 손잡고 노래하세 배 띄어라. 옛날보다는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민요 정도는 막 같이 지금도 충분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막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제 뭐 경계나 이런 군사적인 이런 것도 좀 벽을 허물고 함께하자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지역별 뭐 특색 있는 그런 구전과 민요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한민족끼리 서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의 결애가 민요로 만나는 그날을 기원하며 마련한 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습니다.